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중에 S엔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S엔텍 요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식에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아직 자기주도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특히 주식 공부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집중을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엔텍이라는 종목 일단 차트를 좀 크게 볼까요? 제가 이 종목은 이때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최근에 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100% 넘게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무상증자 공시가 나와서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또 월요일 당연히 공략 후보로 저도 봤습니다. 근데 뭐 저는 당연히 공략을 안 했겠죠. 특강을 수강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어제 오늘 뭐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지만 공략할 곳은 없어요. 사실 그냥 대응의 영역일 뿐이지. 근데 아무튼 어제 S엔텍에 대해서 이렇게 카페에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엔텍 무상증자 공시가 뜨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라서 너무 좋았다. 일반적으로 무상증자는 호재라고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 동안 즐겁게 보내고 월요일장을 좀 기다렸다. 하지만 월요일장 어제 상승은커녕 보합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워낙 변수가 많은 게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번 S엔텍의 무상증자는 일반적으로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하락을 시킨 변수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요 질문을 어제 거의 12시 다 돼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카페에. 그래서 제가 1시쯤에 좀 확인을 하고 좀 답변을 모바일로 좀 누워서 이렇게 좀 막 쓰다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올려드리질 못했어요. 그냥 뭐 오전에 드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다 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급락이 나오네요. 제가 요거거든요.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올렸기 때문에 1시 28분에 제가 또 카톡으로 너무 길어져서 카톡으로 일단 보내놓은 겁니다. 다 답변을 마저 드리지 못하고 완성을 못해서. 자, 그런데 자, 어제 제가 어떤 좀 답변을 드리려고 했냐 한번 읽어보시면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기준. 자, 제 기준에서 답을 드리자면 먼저 S엔텍이 오늘 어제입니다. 어제 이렇게 좀 하락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동안 올렸던 것을 이번 무상증자 공시를 활용해서 이용을 해서 좀 팔아먹는 걸 수도 있고요. 자, 오늘은 조정을 이렇게 받았지만 다시 또 갈 수도 있겠죠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어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오늘은 완전히 또 가장 기본 생명선 21선은 또 이렇게 하향 이탈하는 엄청난 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오늘 답변을 드렸더라면 요 문구는 그냥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 여기입니다. 오늘 내려서도 여전히 수익 중이셨으면 참 좋겠고 평단에 따른 욕심을 의도적으로 내고 계시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상태가 막연히 무상증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지켜보시고 대응 없이 수익을 까먹으셨다거나 손실이거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질문하신 변수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쭉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올라왔던 것들을 보면 이 대응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저는 걱정이 되는 거죠. 과연 어제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기대했던 대로 안 나와서 평단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하셨는지, 뭐 수익을 확정하셨는지, 손실을 확정하셨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과연 어떻게 잘 좀 대응을 하셨을까. 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오늘 기대하고,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어제 공략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도 공략 후보로 봤어요. 하지만 공략할 곳이 없어서 공략을 안 했다.
그냥 안 가는 건 건들지 않거나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원칙 기준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음에도 이렇게 하락한 것이 이상한가요? 물론 이상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호재로 이렇게 좀 작용을 하니까. 하지만 그보다 우선은 이 질문 자체에 이렇게 좀 대응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정말 주식시장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주가는 시장이 정상적이라면 이 기업 가치에 수렴하는 것이 맞죠? 가격은 곧 가치 동일할 겁니다. 그죠? 자, 아무튼 상식적으로는 주가의 기업 가치에 수렴을 한다는데 저평가 고평가 종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더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보다는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변수를 궁금해 하시지 마시고 지금 차트에 대한 어떤 기준, 매매 원칙 이런 것들이 좀 잡혀있나 그것부터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변수에 대해서 최근에도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린 영상이 있죠. 시장이 내릴까 오를까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보세요 라고 좀 말씀드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변수에 대해서 시장이 내릴까 오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집착을 하시고 실적에 대해서 수급에 대해서 고급 정보라든지 뭐 이런 무상증자 재료에 대해서 먼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집착을 하신다든지 공부를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사고 외국인이 들어왔다 라고 해서 기관이 공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해서 아니면 뭐 대표이사가 뭐 지분을 매입한다고 해서 누가 좋다더라 정보를 듣고 아니면 뭐 재료가 좋아 보이니까 시장에 좋아하는 재료가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은 보조 지표로서 활용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최우선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고 올라가면 수익, 내려가면 손실. 그거는 주식은 결국엔 대응인데 그건 이제 정말 도박과 다를 게 없지 않나요? 그래서 차트에 대한 기준 없이는 좀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차트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오늘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밸류 분석이라든지 실적, 수급 분석, 재료 분석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 기업의 적정 가치를 분석하는 법, 또 주가가 무엇에 반응을 하는지, 공시와 뉴스 속에서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특별 강의 때 스케줄 트레이딩 파트에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공부도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 이유는 이게 최우선 기준으로 활용을 한다 이게 아니라요, 많은 종목들 중에서 종목 선정을 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A, B, C 모든 차트가 똑같다라고 했을 때, 모든 종목이 A, B, C 세 종목 차트가 똑같다라고 했을 때,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 중에서 저평가인 종목, 실적이 좋은 종목, 수급이 좋은 종목, 정보가 아니라요, 재료로 말씀드릴게요. 재료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당연히 더 집중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A, B, C라는 종목 중에서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보조 지표일 뿐이지 이 차트를 무시하고 밸류만 보시고 수급만 보시고 재료만 이런 것들을 매매의 최우선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료 이전에 이런 무상증자 이것 이전에 이 차트가 우선이다. 차트를 보고 대응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원칙, 기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결국에는 추세, 대응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에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물론 이러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상한가 공부를 하시고 밸류
이런 공부를 하시고 뭐 수급 분석 이런 것들도 좋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차트 공부다. 정말 기본적인 박스권 원리, 추세, 그 다음에 뭐 주식의 뭐 아무튼 3대 요소, 시세의 3대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돌파, 지지, 저항 이런 것들. 그리고 정말 스스로 이 차트를 보고, 차트만을 보고 스스로 좀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힘부터 기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보라든지 재료, 뭐 수급, 실적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는다면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료는 나중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호재가 나와도 못 가는 건 못 가요. 아무리 저평가인 종목도 안 가는 건 안 갑니다. 물론 언젠가 갈 수는 있겠죠. 또 시장이 정상적이라면 언젠가 가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인 줄 알고, 그죠? 근데 그 시점도 결국 차트가 말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최우선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이것도 될 수가 있겠죠. 결국 차트가 말을 해준다. 어차피 갈 종목은 상한가가 나온다든지 뭐 급소, 맥점, 레드불, 세력선, 뭐 특강 때 말씀드리는 차트의 어떤 기준에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될 리스크는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라 수급, 뭐 이런 호재 공시가 나왔는데 하락을 해서 이런 리스크가 아니라 이 차트 안에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리스크만 감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제 관점에서 제 기준에서 아무튼 오늘도 좀 차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다양한 매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아무튼 네. 아무튼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재료 뭐 실적 수급 이런 공부보다 차트 공부 복귀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복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영상으로 뭐 포스팅으로 다 올려드렸으니까요. 자, 아무튼 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SN텍 무섭다. 문자로 그렇게 사라고 오던데 뭐 궁금해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이제 벗어났구나. 네, 그래서 네. 자, 최근에 기본 특강을 수강하신 분이에요. 기본 특강을 듣지 않았더라면 오늘 살 뻔했다. 그죠?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린 그대로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이런 흐름이 나오면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흐름이 어제도 오늘도 나왔기 때문에 저도 건드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반드시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을 좀 확립을 하시고 자기 주도 매매 이렇게 좀 잘 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